안녕하십니까. 구독자 10,000명을 목표로 한국의 일상을 50대 관점에서 콕 찍어 알아보는 콕찍다 채널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한국의 전형적인 오래된 마을의 영상을 배경으로 귀촌, 귀농, 그리고 전원생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귀촌 또는 귀농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 TV 프로그램에서는 농촌, 어촌, 산촌 등을 배경으로 연예인들이 이들 지역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시리즈로 방영함으로써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전원 생활은 하나의 로망처럼 많은 사람들이 꿈꿔보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전원 생활은 TV에서 그려진 것처럼 낭만적이고 해볼만한 삶일까요? 한국의 농어촌은 60년대 이후에 소위 무작정 상경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급격하게 쇠락하였습니다. 지금도 영상 속의 농가주택처럼 빈집 또는 폐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많은 도시인들이 농어촌으로 돌아가 살아보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3만 불 시대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하의 시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도시화와 농업화, 산업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 후에 3만 불을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도시인들이 점차 전원생활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삶, 힐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모습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찌든 도시 생활을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전원생활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집짓기 책도 읽어보고 컨설팅도 받아보고 경매를 통하여 빈집을 사는 방법도 배워보고 기타 전원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모색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먼 곳, 도시로부터 먼 곳에 있는 집들을 보거나 땅을 보러 다녔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제가 생각한 것이 도시로부터 1시간 이내에 가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택지를 구입하고 나면은 그 다음 집을 짓는 일인데요. 집을 짓는 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농가주택 개조, 전원주택 단지의 택지를 사서 집을 짓는 방법, 아니면은 일반 땅을 사서 본인 스스로가 단독주택을 짓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영상 속 주택은 한국에서 60년대 또는 70년대 지어진 전형적인 한국의 농어촌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집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이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옛날에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을 것입니다. 거실, 그리고 방의 내부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는 시골집에 있는 다락방도 일부 보이고요. 역시 작은 방입니다. 이 방도 이사의 흔적이나 공사를 위해서 치워진 모습입니다. 거실 천정 모습입니다. 소박한 형태고요. 여기는 부엌입니다. 과거에는 아마도 부뚜막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식으로 약간 개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농가주택은 대지 70에서 100평 규모로 보통 되어 있고요. 보시는 바처럼 장독대가 있습니다. 이사의 흔적이라 많은
쪽들이 깨져 있습니다. 씁쓸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오래된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옛 정치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성을 높이는 농가 개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본인이 택지를 구입하여 집을 직접 짓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목조주택, 경량주택, 콘크리트 주택, 초가집 형태, 흙집 등등 여러 건축 자재를 사용하여 다양한 단독주택을 개인들이 짓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집을 지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집 혼자 짓지 말라고요. 절대 집 짓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왜냐고요? 집을 짓는 과정이 그렇게 수월치만은 않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짓는 집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살만한 집을 지으려면은 목조주택을 짓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에 집을 짓는 과정에서 많은 고생과 힘겨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집을 지어본 사람들은 절대 집을 짓지 말라고 극구 말립니다. 다음은 건설사가 택지를 조성하여 전원주택까지 완성을 지어주고 입주자는 돈만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모든 과정을 건설사에서 시행함으로써 주택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수월하죠. 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또 하나 이상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땅을 사고 알아보고 그리고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 집을 짓고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전원주택이 부동산 매물로 많이 나오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촌, 귀농을 통한 전원 생활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원 생활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잔잔한 호수, 이 호수 매일 쳐다보면 정신병 걸린다고 합니다. 또 산속에서 졸졸졸 흐르는 계곡물 소리, 이거 밤에는 소음으로 변합니다. 겨울이요 하얀 눈이 덮인 산천 참 멋있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눈이 내려보세요.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눈이 첫날은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은 며칠 지나면은 악몽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전원생활의 모습이죠. 여름철에는 벌레들과의 전쟁을 해야 한답니다. 전원생활 하신 분들의 대부분 고충이 여름철에는 벌레와의 싸움에 지겹다는 말씀을 많이 올려주세요. 이런 자연적인 요인 외에도 보건 의료시설 그리고 문화적 혜택 또 가끔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전원 생활을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귀촌, 귀농 또는 정원 생활에 실패한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꼭 한번 살아보고 도전하시라고. 먼저 집을 짓기 전에 그 지역을 찾아가서 3개월 내지 6개월 또는 길게 1년 정도 살아보라는 조언을 합니다. 이런 힘겨운 과정을 통하여 전원 생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주 전원 생활에 만족해하며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으신 분들이죠. 이처럼 전원 생활과 집 짓기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원 생활의 명암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들어 새로 생긴 조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컨하우스의 개념입니다. 세컨하우스란 도시 생활을 기반으로 하고 주말 또는 휴가 기간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전원 생활을 하는 스타일인데요. 주중에는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주말에는 전원주택에서 생활을 즐기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장기적으로 임대하여 그곳에 살아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원주택 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고 살아보고 싶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전원 생활을 계획하시는 모든 분들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꼭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